자, 안녕하세요. 윤식학원 원장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왔던 관계사편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미에 맞춰서 명사와 동사 뒤만 열어준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토익 점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해결이 가능할 건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scanners are invaluable. 자, 스캐너들이 invaluable. 원래 valuable만 하더라도 값어치 있는 이 말이 되어지는 건데 in 들어가 가지고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해서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스캐너들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for 향하여 어떤 누구에게라도. 자,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끝나버린다라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캐너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명사 뒤에 형용사어가 들어와서 이것의 정보를 좀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근데 여기에서 experience가 동사인도 쓰이고 명사도 쓰여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타동사의 힘을 이용을 했다면 타동사만이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전에 reading difficulties 하면은 읽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이라는 덩어리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동사로만 느껴진다라면 절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의 당연히 정답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세대 관계대명사로 간다면 대소로 써도 되겠고, 그 다음에 2세대로 간다면 바로 후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여기는 experiencing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스캐너들은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for anyone, 누구에게라도. 근데 그 사람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reading difficulties를.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s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건데 일단 오늘은 as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약속되어진 것처럼 please find 찾아주세요. 여기 attached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 빼고 들어갈게요. 자,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copy 복사한 거 저 속에 동사가 느껴진가요? 명사이긴 하지만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복사한 거를 찾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죠. 프리젠테이션 복사한 거를 찾으세요. 사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리젠테이션에 보충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퍼스널 디렉터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관계사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명사 D를 열어주는 힘과 그리고 이 공간을 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그 두 개가 마주쳐진다라면 틀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give가 주다라는 타동사인데 대상이 없잖아요. 뭘 주는지.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please find 찾으세요. 4번 복사한 거를 presentation 사본을.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퍼스널 디렉터가 주었답니다. 미팅에서. 자, 이대로만 있어도 좋은데 우리 attached라는 말이 find라는 동사하고 같이 쓰였을 때는 이 attached라는 말이 이 사이에 낑기기도 하고 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첨부되어 싸우니 하고 별도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수구문이니까 이거 자체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학습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이것이 이쪽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관사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 카피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ocial education. 대문자로 나온 걸 통해서 여기는 고유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도 저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소셜 에듀케이션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여기서 끝나면 설명이 너무 불안정한 거죠. 자, 이 조직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절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에 organization을 조직, 공간으로 보고 where를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mission이라는 단어의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어가 봅니다. social education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where를 써버리게 되면은요 그 조직에서 미션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돼버리는데 이 미션은 틀림없이 이 조직의 임무가 되어지겠죠. 사명이. 그래서 이대로 놔둬버리면 셀 수 있는 명사에 은하에서도 안 붙어버리고 특정한 사명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격을 씀으로써 한정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미션은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게 확실하겠네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선출된 official 관리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경제, 사회적 기여들에 대해서 travel과 tourism industry, 관광업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apply for a position, 당신이 지원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저 자리가 저 포지션이 뭔지 조금만 열어주고 들어갔다라면은 관계사 형용사절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절이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위치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물론 1세대 관계대명사로 대을 써도 좋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비동사 자체 소멸돼서 바로 advertised라고 치고 들어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원하기 전에 포지션을 근데 그 포지션이 광고돼 있다고 그래요. 신문에 광고된 포지션에 지원하기 전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가주어가 나오고 있고 대을 보고 진주어로 치고 들어가야죠. you understand 이해해야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WH나 우리 저번에 널 써버릴 거야. 명사든 주어든 목적어든 보호든 자 열어줬다라면 절의 장치에서 무조건 동사한테 정권을 줘야 됩니다. 내가 주어였다면 동사 나올 건데 아니죠. 그죠? 그럼 목적어라는 이야기요. 목적어라면 저 뒤에 동사의 모습은 타동사가 되던가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테일하게 되면은 수반하다 끌고 댕기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 그 일이 무엇을 끌고 다니는지, 무엇을 수반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 말이 되어지겠고요. 자, 5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미리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they, them, who, whom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서 나머지 세 개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인터뷰했습니다. 20명의 지원자들을. 관계사 문제는 무조건 두 개만 열어줘요. 명사들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에서 동사적 중심으로 절을 통제할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절이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주절이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절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they와 them은 제거돼야 될 것이고 여기다가 who를 써버리게 된다라면 전치사 뒤라는 점에서 틀린 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whom이 되어진다라는 점.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 회사는 인터뷰했습니다. 20명의 지원자들을. 그리고 관계대명사란 말, 관계시키란 말은 저기다가 명사 넣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20명 중에 일부는 일본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m Rashi paid a recent visi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ay의 뜻은 원래 지불하다가 아니라 주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방문을 주었다 이 말은 방문했다 이 말이 되겠죠. 토론토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명사 D가 열려질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절 속에서의 동사 중심의 사고 방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주었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사가 맞겠고 토론토가 장소 명사죠. 그래서 where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 관계 부사도 생략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까지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exhibit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더를 받다라면 명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 뜻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여도 뭐 전시의 전시물 등등. 그런데 동사하고 같이 보면은
알려줄 거예요. 동사가 왕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동사를 잡으려면 근데 한 가지 넘어야 될 선이, 넘어야 될 벽이 형용사어를 통제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쁘게 잘 넘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저 엑서빗은 큰 지도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저거는 전시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넘겼던 거 치고 들어가 보면, 자, 저 전시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절을 받을 준비하시고 동사를 이용할 준비를 하셨다라면 여기 attract이 끌어당겼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신경 쓴 관심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밖에 없겠네요. 1세대라면 that을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XB 전시물이 큰 지도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Austin will be responsible. 동사 D가 열리셨을까요? 책임질 거라고 그래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operate 하는 거를, 운영하는 것을, 저 병원을 명사 D 열어주시고 병원 설명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동사를 자로 해놓고 한다면 여기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that을 쓰고 싶은데 안 돼요. 커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없다는 거, 이럴 때는 which를 쓴다는 거, 이런 게 1년에 한 번 나올똥말똥하는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먼저 10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fessor, 자, 저 교수님이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대학교에, 저 대학교 교수님이란 말이죠. 명사 뒤에 형용사 끝났으면 소수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겠고, 근데 그분은 internationally renowned, 국제적으로 알려진 명성 있는 예술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사를 보고 들어갔다라면 뒤에 명사를 받는 힘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게 예술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사 중심으로 봤으면 paintings가 주어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관계부사라면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되어지므로, 그러면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형용사밖에 없겠죠. 자, 예술가고 그 예술가의 그림이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장 구조가 어려운데 저 뒤에 가서 보도치 구문이라고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미리 설명드리면, 자, 명사 주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형용사어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뒤에 비동사가 들어간다라고 치고, 그럼 우리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을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다라면 일단 형용사가 뒤로 빠졌다라는 것은 길어질 때 뒤로 빠진다 그랬죠. 한 단어라면 명사 앞에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보기에 거북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주어, 수로, 구조로 안다라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어 되는 부분, 형용사도 어차피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큰 개념으로 보면 주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주어는 이렇게 긴 반면에 소수로는 매우 짧은 모습이죠. 영어는 길어진 문장 싫어한다고 그랬고 주어가 길어진 거 싫어한댔죠. 자, 주어 자리 배웠던 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은 저기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단어로서는 명사, 동사로는 따로 바로 명사적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뭐 한다는 것이라는 명사적 느낌을 주고, 주어 수로가 있으면 뭐뭐 한다밖에 안 되므로 여기 명사적 느낌 주기 위해서 that을 쓴다든가 WH로 절을 끌고 들어온다든가 의문사절을 넣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2번, 3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길어짐으로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사조는 1번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도 없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에가 형용사가 붙어갖고 길어져 버리고 비동사 뒤는 짧게 끝난다, 이러면 이쁜 문장 구조는 아닐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저 뒤에 있는 보호를 먼저 써주고 비동사를 이 다음에 써주고 최종적으로 명사 보호와 형용사어를 여기 붙여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자,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단 이거는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비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비동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자, 이 뒤에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를 보고 주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될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어떤 걸 받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받는데 아무리 봐도 요놈이 주어같이 안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비동사를 갖다가 앞으로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 드디어 소수로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진짜 주어가 되고 형용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in the room is 이렇게 한다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 될 수 없겠죠, 그죠? 이럴 때 비동사를 얼른 갖다 놔버리죠. 그러면 방 안에 있다라는 소수로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다음에 명사 주어 나오고 기다란 형용사를 받아먹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문장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9번 문장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여기에 있는 below라는 말이 절대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른 여기에 있는 비동사를 갖다가 앞으로 갖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소수로가 형성이 됐고, 그럼 여기에서 is가 아니라 are를 썼다는 건 진짜 주어가 한 개가 아니라 저걸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and로 이어져서 두 개다라는 사실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요약한 거예요. 과정을 요약한 것과 그리고 리스트, 토픽들의 리스트가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겠고, 이때 저 토픽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기다리시고 절의 느낌으로 갔다라면 여기는 주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위치를 쓰는 거고 1세대 관계대명사는 쓰기가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커마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리스트들이 토론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요 퍼블릭 미팅 동안에 토론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토픽들의 리스트 그리고 그 과정을 요약한 것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를 들어간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3, 4 그리고 8, 7은 훨씬 더 공략하기 쉬운 무대가 되어질 거예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